이 프로그램은 유관순 열사의 올케이자 강원도 양양의 여성 독립운동가였던 조화벽 지사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라디오 드라마입니다. TVN 강원교통방송 3.1운동 103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조화벽,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제3부 아내, 어머니, 그리고 독립운동가. 그 첫 번째 시간. (1975년) 화벽의 집. 늙은 화벽과 며느리 정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구수한 냄새가 나는구나. 드세요, 어머니. 양양에서 올라온 둥글레 차예요. 좋구나. 둥글레는 설악산에서 나는 게 으뜸이지. 가을이면 청명하건 아이들이 둥글레며 머루, 다래 같은 걸 문 앞에다 슬쩍 놓고 가기도 했는데. 돈도 내지 않고 공부하는 게 고맙고 죄송해서 그랬겠죠. 그것도 참 까마득한 얘기구나. 원산 총파업이 끝나고 재충이 손을 잡고 재덕이 제인이를 안고 업고 양양으로 돌아온 게 아마 1932년이던가. 만주사변이 막 시작됐을 때니까. (1932년) 양양 화벽의 친정집. 화벽의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다. 아이고, 저 녀석들 아주 살판이 났구나. 양양에 오니 좋은가 봐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사랑도 듬뿍 받고. 우리보다도 저 녀석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할 텐데. 그나저나 야학을 해보겠다고? 네, 아버지. 일제의 탄압이 더 심해지면서 독립운동에 제약을 받게 된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농촌으로 내려가 야학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랫동네 어디서도 학생들이 야학을 열었단 얘기가 있었는데, 여보, 그것도 아마 잠깐이었죠? 산수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쳤는데 경찰 눈을 피해 시국 강연을 하다가 덜컥 꼬리를 잡혔다지 뭐냐. 야학은 그날로 문을 닫고 가르치던 학생들도 치도곤을 당했다는구나. 제가 생각하는 야학도 그런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말, 우리 글을 가르치면서 민족 정신을 일깨워줄 생각이에요. 일제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난 야학이니 일제의 간섭도 덜 받을 거고, 방학 때만 열리는 게 아니니 지속적인 교육도 가능할 거고. (1932년) 늦은 밤. 양양 성내리교회의 부속 건물. 학생들의 공부 소리가 들려온다. 기역에서 희읍까지 14글자는 닷소리, 자음이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10글자는? 홀소리, 모음입니다. 맞아요. 이 자음과 모음 24글자가 모여서 아버지, 어머니도 되고 조선, 독립 만세도 돼요. 그러면 이 한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종대왕님이요? 그럼 우리는 왜 한글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글이니까요.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요. 우리 말과 글에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쓰고 듣고 말하면서 서로의 뜻을 알 수 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 바로 우리 글, 한글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아, 야, 여, 오, 요, 우, 유. 1975년 화벽의 집. 정혜가 거실에 걸려있는 액자를 가리킨다. 저기 액자 속 사진이 정명학원 졸업사진이죠? 소화 14년 3월 25일이라고 쓰여있는. 검정 두루마기를 입은 할아버님도 계시고 저고리 기장이 긴 한복을 입은 어머니도 계시고. 정명학원은 활기로 넘쳤어. 학교 가는 동물을 부러워했던 아이, 상투튼 어른, 농민의 자식, 기생의 딸, 포수의 아들. 가난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도 눈빛만큼은 초롱초롱 빛났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아버지에 내 꿈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어머니. 두 분 덕택에 정명학원은 13년 동안 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었어. 내 작은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민족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단단한 초석이 되길 바랄 뿐이었어. 오늘도 비가 오는구나. 하루하루 눈꽃 뜰 새 없이 종종 걸음을 쳤던 그의 여름에도 이렇게 비가 쏟아졌는데.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사흘 밤낮을 들이붓는 장대비로 양양 일대가 물바다가 되었지 뭐냐. 듣도 보도 못한 대홍수에 집이 무너지고 논밭이 물에 잠기고 가축이 떠내려가고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온 동네가 폭격이라도 당한 것처럼 처참했어.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의 1936년에 공포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었어. 이 법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포돼서 고문 끝에 죽거나 불구가 됐는지. 악랄하고도 끔찍했지. 불온하고 불량한 불령선인으로 낙인 찍혔으니 아버님도 예외는 아니었겠어요. 1936년 양양경찰서 취조실. 우석이 취조를 받고 있다. 수양동호회라고 했나? 동강인지 똥강인지 이게 수양동호회에서 만든 기관지라던데. 누구냐? 항일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변호사, 의사, 교육자, 목사 같은 것들이 이름을 대란 말이다. 모른다. 설령 그렇다 한들 같은 조선 사람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운 일이 어찌 잘못이란 말이냐. 수양동호회가 아니면 친목단체로 위장한 흥업그룹 쪽이겠군. 상해 임시정부에 보낼 군자금 모금부터 독립사상 고치, 독립운동 지원,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것도 모르나? 모른다.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에 의한 치안유지법 알고 있겠지. 바로 너 같은 불량선인 조선진을 뿌리 뽑자고 만든 법인데. 난 그런 법도 모르고 그런 법을 지킬 의무도 생각도 없다. 도적대 같은. 뭐해? 고춧가루 물 붓지 않고 전기통 닭구이 맛도 좀 보여줘야지. 비행기도 좀 태워주고.
형무소 앞 일본 경찰이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석을 끌고 와 내팽개친다. 아유, 이 미개한 조센진 같으니라고. 여보, 눈 좀 떠봐요. 여보, 제출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라니까요. 아니, 우리 형님 왜 이래요? 숨 쉬는 거 맞아요? 큰형! 형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이 지경까지 만들어놔? 죄 없는 사람을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반송장을 만들어 놓냐고! 대역죄를 짓고도 이렇게 목숨이라도 부지하게 해줬으니 천황 폐하의 은덕에 감사하라. 대체 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해보시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치안유지법 위반. 치안유지법을 위반하면 사형도 가능하다는 거 잘 알 텐데. 일제는 악법 중에 악법인 치안유지법을 내세워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했어. 그리고 그걸 이용해 조선인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했지. 똑같은 죄를 지어도 일본인은 무죄, 조선인은 몇 년씩 중형을 받아 감옥살이를 했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조선인 죽이자고 만든 법이니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날벼락을 맞았겠어요. 네 시아버지처럼 무조건 잡아다가 없는 죄까지 실토를 하라며 매질해, 고문해, 죽어도 그만, 병신이 돼도 그만. 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이. 1936년 화벽의 집. 화벽이 우석에게 미움을 먹이고 있다. 그만. 그러지 말고 한술만 더 떠봐요. 먹을 수가 도저히 안 넘어가. 한 숟가락만 더 드세요. 뭐라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왜 안 먹어요? 그 모진 고문 다 당했으면서 온몸이 시커먼 멍투성이에 여기저기 찢어지고 터지고, 그런 고통도 견뎌낸 사람이 어쩌자고 미운 몇 숟가락을 못 넘겨요. 여보, 나 좀 눕게 해줘요. 이 지경이 되도록 누가 알아준다고. 성한대가 한 군데도 없는 당신 보니까 이제 정말 당신 말리고 싶어져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이 살아야 나라도 있고 독립도 있어요. 애들 생각도 해봐요. 우리 애들도 나처럼 살게 할 수 없어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독립된 내 나라 조선에서 살게 해야죠. 만주 사변에 이어 1937년 일본은 다시 중일전쟁을 일으켰어. 그리고 이듬해 4월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걸 내놓더구나. 군수품 조달을 위해 자원 수탈을 본격화하겠다는 속셈이었지. 광복될 때까지 840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강제로 징용되거나 징병돼서 탄광, 철도 건설 현장, 군수 공장에서
노동력을 혹사당하거나 전쟁터로 끌려갔어. 1938년 8월 일경들이 마을을 헤집고 다니며 강제 수탈을 일삼고 있다. 안 됩니다. 그건 조상님들 모시는 책이에요. 솥단지 하나만 남기고 밥그릇이고 숟가락이고 모조리 다 쓸어 담아. 대일본 제국의 승전을 위한 공출이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거 아니 철도 깐다고 쎄 빠지게 일 시켜. 광산 파서 있는 거 없는 거 죄다 실어가. 군량미 한다고 쌀 내놔라. 방한복 만든다고 개새끼 과죽 내놔라. 하다 이제 달아빠진 숟가락 몽둥이까지 몽땅 뺏어가면 그놈의 보배로운 쌀인지 뭔지 그 잘라빠진 옥수수죽도 맨손으로 퍼먹으란 말이오? 옥수수가 아니라 폼이다. 아이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정명학원 선생님이 여기까진 어쩐 일로? 예, 학생 하나가 며칠째 결석을 해서 좀 들여다보려고요. 전하께서 하사해주신 보배로운 옥수수쌀 폼이, 건강을 위해 밀가루와 메밀로 만든 면미, 결핵을 박멸시켜주는 건강식 콩깻묵. 그 좋은 걸 일본인들은 왜 안 먹는단 말이오? 그리고 일본과 조선이 한 몸이라고 내선일체 하면서 노인을 이렇게 때려도 되는 겁니까? 당연하지. 우리 대일본 제국 황국 신민에게 대항하면 얼마든지. 정명학원 선생이라고 했나? 불령선인 유석은 요즘 좀 조용하던데 죽은 듯이 잘 엎어져 있겠지. (1939년 6월) 어느 날 형수님, 아유, 이제 그만하세요. 나머지는 관석이와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형수님. 큰형님 약 드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여기 하던 건 끝내야죠. 한 뼘이라도 더 개간해야 뭐라도 하나 더 심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형수님, 아유, 공짜로 공부시켜주는 것도 모자라서 학생들 먹일 걱정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유, 먹지 못해서 누렇게 뜬 학생들을 보면 도둑질이라도 해다가 먹이고 싶어요. 그렇죠, 형수님? 잘 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노동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형수님 말씀이 곧 법이라서. 이래서 내가 형님보다도 도련님들을 더 믿는다니까요. 아이고,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참, 그 아침나절에 포목장사 김씨를 만났는데 돌아오는 장날 삼배 낼 거 있냐고 물어보던데요. 없을 리가 있나요? 우리 형수님 길쌈 한다고 밤을 꼬박 새우시던데. 아유, 제발요 형수님. 낮엔 농사일에 밤엔 야하게 형님 뒷바라지에다가 천둥 벌거숭이 새 놈까지 키워야지요. 틈틈이 품앗이에 밤새 길쌈까지. 형수님 몸이 쇳덩어리도 아니고 그러다가 큰일 나요. 아유, 얼른 일이나 하세요. 그리고 삼배 세필 누가 갖다 주실래요? 돈 받으면 한약방에 가서 형님 약도 좀 찾아오고, 보리든 밀이든 야학 아이들 떼거리 될 만한 거 있으면 좀 구해 오시고요. 며칠 후 인석이 도리깨질을 하며 보리 타작을 하고 있는데 우석이 간신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고 형님, 왜 나오셨어요? 아유, 이 땀 좀 봐. 보리단이라도 옮겨줄까 하고 나왔더니 그놈들 고문에 반병신이 된 모양이다. 겨우 보리 몇 단인데 저 혼자 해도 반나절이면 끝낼 수 있어요. 곧 장마가 시작될 텐데 때를 놓치면 보리에 싹이 나서 양도 줄고 맛도 떨어진다면서. 그건 그렇지만 형님 몸을 보세요. 성한 데가 어디 한 군데라도 있나. 에라이 죽일 놈들. 아무리 무법천지라고 해도 사람을 이렇게. 나는 내 형수가 더 걱정이다. 제놈들 명령에 따르지 않으니 언제 어느 때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해코지를 할지. 학생들에게 죽 한 끼라도 더 먹이겠다고 산으로 들로 소나무 껍질이고 나물이고 마다하지 않고 저렇게 동동거리고 다니는 걸 보면 아이고,
미안하기도 하고. (1939년) 낮 12시 정명학원. 일본의 황국 신민서사를 위한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있다. 선생님, 정오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도 절하면서 황국 신민서사 외워야 해요? 아니요. 여기 우리 정명학원에서는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안 하면 일본 순사들이 잡아간대요. 몽둥이로 막 때리고. 우리 정명학원에서는 황궁 쪽으로 머리를 숙이지도 않고 충성 맹세 같은 거는 하지도 않아. 그렇죠, 선생님? 그래요. 일본의 속셈은 우리 조선인을 일본 천황에 충성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황국 식민화 정책을 따른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우리는 모두 일본인의 노예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항일투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짓밟힌 우리 민족의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선생님, 우린 힘이 없고 일본은 저렇게 센데 어떻게 우리가 독립할 수 있어요? 솔직히 걱정돼요. 무슨 말이에요? 힘이 없다니? 우리 힘 있어요. 용기도 넘치고. 독립운동가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걸요? 자, 지난 베를린 올림픽에서 2시간 29분 19초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고 우승한 손기정 선수.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가슴에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요? 개항대에 일장기가 올라가고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자 들고 있던 화분으로 가슴에 일장기를 가렸다는 그 마라톤 선수요. 네.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조선의 선수다. 이렇게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는 조선 사람이다. 나는 조선의 선수다. 신문에서는 손기정 선수의 우승 사진을 실으면서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워버렸어요. 이 일을 주도했던 이길용 기자와 이상범 화백 등 8명의 사원들은 구속돼서 곤욕을 치렀고, 신문은 정간되고 말았죠. 아, 그게 힘이고 넘치는 용기였구나. 맞아요. 일제의 무력 앞에 결코 꺾이지도 지지도 않겠다는 이분들의 뜻이 3천만 조선인의 가슴에 독립 의지를 더욱 강하게 심어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선인이다. 조선인의 긍지를 갖고 조선의 말과 글을 익히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다. 1939년 11월 10일 창씨개명에 대한 라디오 방송이 곳곳에 울려 퍼진다. 1939년 11월 10일 조선 민사령을 개정하여 관습법으로 존속되어 온 한국인의 성명제를 폐지하고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식 시명제를 상용한다. 너 그 소식 들었어? 이제 일본식 이름을 써야 한대. 그러면 성을 바꾸는 거야, 이름을 바꾸는 거야, 다 바꾸는 거야? 야, 넌 지금 그게 중요하냐? 우리 이름이 일본말로 바뀐다는데? 아니, 뭐 그냥 궁금할 수도 있지. 아, 너는 남이 거 어때, 남이 거? 그게 딱이다. 이씨, 멍청한 소리 하기는. 얘들아, 선생님 오신다. 자리 앉아. 선생님, 얘가 그러는데 일본말로 이름 바꿔야 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고유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걸 창씨개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고유의 성과 이름이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나카, 야마모토, 가토. 싫어요, 선생님. 아, 맞다.
춘원 이광수라는 사람은 창씨개명 신고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경성부 호적계로 달려가서 신청계를 냈대요. 맞아요. 가야마 미스로.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이는 이름을 전농병하라고 지어서 잡혀가기도 했어요. 전농병하? 천황폐하. 둘 다 일본말로 타노헤이카니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일본 천황하고 동급. 맘먹겠다는 얘기네요. 그럼 선생님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름을 지키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자 나라의 안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지킬 때예요. 자, 우리 약속할까요? 창씨 개명 절대로 하지 않는다. 창씨개명에 모든 조선인이 부정적인 건 아니었어. 일본 앞잡이와 한 배에 탄 이광수 등 친일파들은 신문에 글을 기고하면서 창씨개명을 선동했지. 처음엔 희망에 따라 실시했지만 막상 신청자가 10분의 1도 되지 않자 총독부는 강제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 우리의 뿌리까지 바꾸려고 했던 거네요. 그렇지. 하지만 우린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한 채 수업을 이어나가려 했어. 그러던 어느 날 1940년 10월 양양 정명학원. 화벽이 한창 수업을 하고 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뭡니까? 창씨개명을 거부하더니 조선어 수업까지? (1940년 10월) 양양 정명학원. 화벽의 수업이 한창인데 갑자기 뒷문을 거칠게 열고 누군가 들어온다. 창씨개명을 거부하더니 조선어 수업까지? 여긴 학교입니다. 지금은 수업 중이고요. 그리고 조선어는 선택 과목입니다. 예의를 지켜주세요. 뭐 그렇다 치고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요?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성이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소. 불이익이 많을 텐데.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이 어렵고 청년들은 징병이나 징용에 가장 먼저 끌려가고 취직도 안 되고 직장인들에게는 감봉이나 해고 조치를 내리고 일반인들에겐 식량 배급에서 불이익을 주고. 그걸 알면서도 왜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단 말이오? 여긴 당신네가 만든 국민학교가 아니라 정명학원이요. 당신네에게서 받은 돈이 없으니 감봉이나 해고를 당할 염려도 없고 칡뿌리 소나무 껍질이 있으니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소. 아, 그래 맞아. 내가 깜빡했군.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게 그만. 아까 들으니 빼앗긴 들엔가 밭엔가 하면서 조선어 공부를 하던데. 조선어는 폐지됐어. 국민학교, 중등, 사범학교에서 모두 다. 뭐라고요? 거기다가 일상생활에서도 조선어 사용은 금지된다. 누구나 다 항시 일본어를 사용할 것. 어기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할 거고. 좋은 소식을 전했으니 그럼 나는 이만.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 신민답게 창씨개명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대일본 제국은 조선인 선생도 조선어를 가르치는 학원 같은 것도 별로 환영하지 않거든. 일 년 후 (1941년) 일제가 진주만을 공습했어. 미치지 않고서야 뭐 하나 제대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미국 같은 큰 나라를 이기겠다고 한 걸까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다 내 거라는 거지. 욕심에 눈이 멀었으니 그런 날강도가 없었지. 태평양 전쟁에 필요한 인력이며 물자, 자금, 이런 것들을 죄다 조선에서 빼앗아 갔으니. 정말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360년치는 다 해먹은 것 같네요. 그것뿐인 줄 아니? 조선어를 가르쳤다는 죄목을 달아서 수많은 학교를 없앴지. 우리 정명학원도 그중 하나였고. 1944년 10월 양양 정명학원. 학생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우고 있다. 자, 그만. 뚝. 선생님, 우리 정명학원 정말로 문 닫아요? 정말로 내일부터는 학교 못 와요? 학교 계속해요, 선생님. 말 잘 듣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할게요. 자, 눈물 닦고 웃으면서. 우는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우리 마음과 달리 정명학원이 왜 문을 닫게 됐는지. 일본 놈들이 그런 거죠. 우리 말, 우리 글 배우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어가고. 우리 오빠는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말과 글을 기억하고,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도 기억하고,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지금 이 순간도 기억하고.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우리 말, 우리 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 우리 정명학원이 다시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날, 약속해요. 우리 꼭 다시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수업을 마친 화벽이 바닷가로 나가 우석을 마주한다. 당신 바닷가에 나갔다고 하기에. 수업은 잘 마쳤어? 오름바다였지요 뭐. 13년간 6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폐교만은 막아보겠다고 그리도 애를 쓰더니 고생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뭐 춘천에서 기별이 왔는데. 설마 재충이가. 아니죠?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춘천 고등학교 졸업식 날 바로 강제 징집돼서 만주행 기차에 태워졌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무법천지라고 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부모 형제도 모르게 간다 온다 소리도 못하게. 여보, 어떻게 해요 우리 재충이? 곧 끝이 날 거야. 저렇게 미쳐 날뛰는 건 패망이 눈앞에 닥쳤다는 증거요.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재충이 무사히 돌아올 테니. 미군이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뜨렸다! 일본이 불바다가 됐다! 各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정오. 일왕의 항복선언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온다. 조선이 독립했다!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의 원수 일본 놈을 죽여라! 일본을 혼쭐내주자! 만두지 마! 일본 놈을 죽이자! 이제는 면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일제를 위해 충성을 다한 매국노요. 독립운동 냄새만 나도 밀고를 해가지고 곤욕을 치르게 한 일이 수십 건이고, 일본 경찰을 등에 업고 온갖 노략질로 배를 불린 땅도 수천 평이니 죽읍시다! 나도 저놈 밀고로 매타장을 당하고 반병신이 됐어. 똑같이 갚아줍시다. 매를 맞은 사람은 매를 때리고, 재물을 뺏긴 사람은 재물을 뺏어 옵시다. 그래! 그럽시다! 다 뺏어오자! 어서 갑시다! 앞장서! 그래! 갑시다! 자, 가자! 안 됩니다. 안 돼요. 옳지 않습니다. 뭐야 저 옆에 내는. 어디서 헛소리야! 정명학원 선생 조화벽입니다. 양양 만세운동 기억하시죠? 그때 개성에서 버섯목에다가 독립선언서를 숨겨가지고 왔던 조화벽입니다. 그러고 보니 정명학원 호랭이 선생이네 그려. 조합벽이 누구야? 아니 잠깐! 그렇다면 더 앞장서서 저런 매국노를 처단하자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이 매를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매를 든다면 그 악질 도둑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인입니다. 일본이나 친일파들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안갚음을 할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합시다. 벌써 맞습니다! 맞는 말이야! 맞습니다! 이러면 재판에 넘깁시다! 줍시다! 그렇게 난 독립만 되면 다 잘 될 줄 알았다. 그런데 38선이라는 게 턱 생기더니 미군이 들어선 남쪽은 남한, 소련군이 들어선 북쪽은 북한, 양양도 남과 북으로 두 쪽이 나고 말았지. 자고 일어나 보니 글쎄 우리 마을이 이북이 됐다는구나. 털복숭이 로스케들이 득실거리고 공산당이라는 작자들이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녔지. 내 마음도 조금씩 불안해지더구나. (1945년) 광복이 된 후 어느 날, 화벽과 우석이 집 마당을 쓸고 있다. 요즘 마을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나라가 둘로 쪼개질 줄 누가 알았겠어. 앞집 명수기만 해도 그래요. 엎드리면 코 닿을 거리에
남동생 집이 있는데도 38선이 그어져 있으니 쉽게 드나들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이러다 영영 둘로 나뉘는 건 아닐지. 거기 누구요? 누군데 남의 집을 염탐하는 거요? (1945년) 광복이 된 후 어느 날 화벽과 우석이 집 마당을 쓸고 있다. 요즘 마을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나라가 둘로 쪼개질 줄 누가 알았겠어. 앞집 명수기만 해도 그래요. 엎드리면 코 닿을 거리에 남동생 집이 있는데도 38선이 그어져 있으니 쉽게 드나들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이러다 영영 둘로 나뉘는 건 아닐지. 거기 누구요? 누군데 남의 집을 염탐하는 거요? 안녕하십니까? 치안대에서 나왔습니다. 박이라고 합니다. 박동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공산당에서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동무라고 한다더니. 그런데 무슨 일로? 유석 동무의 명승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고조 협조를 좀 구할까 하고. 협조가 아니라 감시를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얼마 전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거 다 알고 있었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고조 치안대로 좀 와주십사 해도 들은 척조차 안 하시니. 인민재판이니 친일파 처단이니 그런 얘기라면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소이다. 일제의 잔재를 깨끗이 없애지 않으면 새로운 조선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유동무처럼 독립운동에 나섰던 동무들이 앞장서서 친일 청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마시오. 강압적이고 적대적인 권력, 그게 국가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건 폭력입니다. 따르지도 않겠거니와 협조할 생각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네 시아버진 요시찰 인물이 되었지. 그리도 광복을 염원했건만 일본이 물러간 세상은 참담하고 혹독하기만 했어. 해방군을 자처했던 소련군은 총을 들이대며 재산을 빼앗고 방화, 폭행, 살인도 서슴지 않았으니 희망이라는 게 보이질 않았지.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강간하고 항의하는 가족들을 모조리 살해하기도 했다면서요. 그것뿐인 줄 아니? 소련군 사령관이라는 작자나 사단장이라는 작자는 한술 더 뜨고 나왔지. 군기문란이라니. 우리 소련군의 약탈에 항의하는 자들이 있다면 조선 사람 절반을 교수형에 처하겠다. 조선인은 이미 35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 좀 더 노예 생활을 지속해도 괜찮지 않은가? (1945년 11월) 화벽의 집. 화벽과 우석이 집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보, 떠납시다. 여긴 사람 살 곳이 아니오. 징병 끌려갔던 청년들이 다 돌아왔다는데 우리 재충이는 오늘도 안 오는 모양이네요. 여기 있다간 나도 나지만 우리 재덕이 재인이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인석이도 관석이네도 무사할 수 없을게요. 그래요. 갑시다. 우리 재충이만 돌아오면. 재충이가... 여보, 재충이가 왔나 봐요.
재충이, 우리 재충이가, 어머니, 재충아! 여보, 우리 재충이가 왔어요. 재덕아, 재인아, 형이 돌아왔어. 깊은 밤, 오늘은 화벽의 가족들이 이북 양양을 떠나기로 한 날이다. 화벽은 집 마당에 서서 초조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만 갑시다. 조금만요. 재덕이가 아직 안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제덕이가 기어코 일을 낸 모양이요. 대포항에서 원산 가는 배를 탔다더니 어려서 그런가 날 닮아 그런가 이념이 다 뭔지. 여보, 갑시다.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돌아와서 우리 둘째 재덕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끝이더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6.25가 터지고 38선이 휴전선으로 굳어지면서 다시는 재덕이를 볼 수가 없었지. 매정한 녀석이야. 부모 형제를 버리고 북으로 가다니. 신흥사에서 정릉으로 넘어가는 채석장 뒤편, 방 2칸과 대청으로 된 작은 기역자집. 월남에서 지금까지 쭉 이 집에 사셨다면서요. 저 그에 따라서 이 집으로 인사드리러 왔었잖아요. 첫눈에 봐도 참 곱더구나. 학교 선생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제가 유재충이라는 남자한테 반한 거죠. 강직한 정치관도 믿음직스러웠고 우수에 젖은 눈빛도 좋았고 유약해 보이는 모습을 감싸주고 싶더라고요. 6.25 전쟁이 너무도 많은 것을 망가뜨려 버렸어. 동족상잔의 비극도 비극이지만 나한테도 깊은 상처를 안겨줬지. 1.4후퇴 때 고향 천안으로 피란을 갔다가 막내 재인이를 폐렴으로 잃고 말았으니. 1951년 충청남도 천안. 화벽의 셋째 아들 재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이를 어째. 온몸이 불덩어리인데 전쟁통이라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재인아, 조금만 힘을 내보자. 조금만 견디면 괜찮아질 거야, 재인아. 정신 차려봐. 눈 뜨고. 엄마 좀 봐, 재인아. 여기 옆에 큰형도 있어. 그래 재인아, 눈 좀 떠봐. 형이야. 형 보이지? 어? 눈 좀 떠보라니까, 재인아. 재인아, 눈 좀 떠봐. 재인아, 재인아.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는 자식에게 약한 첩 써보지 못한 어미의 심정. 가슴이 찢어진다고 해야 할지,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야 할지. 한 녀석은 저 좋은 길 찾아 북으로 가고, 또 한 녀석은 부모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고. 나쁜 녀석들이지. 그런데도 눈물이 나는구나.
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네 시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지. 제인이를 잃은 바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에 네 시아버지가 독립노동당으로 천안지역에 출마를 했으니 1952년 4월 자유당을 연호하는 군중들 가운데 독립노동당으로 출마한 우석이 지지를 호소하자 사람들이 야유를 퍼붓는다. 보십시오, 여러분.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지금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 비극적인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남과 북이 다시 뭉쳐야 합니다. 우리 독립노동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에라이! 남과 북이 뭉치라고? 독립노동당이 아니라 공산당이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일제 때 가장 가혹한 착취를 당하면서도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온 분들은 바로 노동자와 농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아비오미의 그 아들이라고 저놈도 어깨에다가 띠를 둘렀구만. 결과는 좋지 못했어. 재충이와 내가 도왔지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따갑기만 했지. 그리고 몇 년 후 나라가 흔들릴 만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단다. (1961년) 화벽의 집 5.16 군사정변의 성공을 알리는 방송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 더 힘차고 복된 새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을 의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는 방송을 통해서 아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 독재를 몰아낸 게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당신하고 재충이 아나키즘 운동이며 괜찮겠지요? 재충이도 몇 년 전에 독립노동당으로 안성의 국회의원 출마까지 했었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설마 공을 바치라고 하겠소? 여기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말이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1년 후 1962년 어느 날 화벽의 큰아들 재충과 그의 아내 정혜가 집으로 향하고 있다. 재충 씨, 이 전기구이 통닭을 보면 두 분 다 깜짝 놀라시겠죠? 특히 어머니요. 백숙밖에 모르시잖아요. 명동 영양센터 전기구이 통닭. 어? 당신 같은 짠순이가 그 비싼 걸? 오, 냄새 좋은데? 당신 몸보신 좀 하라고. 아휴, 병원에 가보자니까 말도 안 듣고. 유재충! 정치활동 정화법에 따라 체포한다. 재충 씨, 뭐예요 당신들? 혁명 공약 제1항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하고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아나키즘 운동가나 공산주의자나 초록은 동색 아닌가? 놓고 가시오!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는 법이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말아요. 지은 죄가 없는데 무슨. 여보, 아이고, 재충이 너까지. 아니, 아버님! 아버지!
이거 놓으시오. 놓고 얘기하란 말이오. 아가, 그 어머니 모시고 어여 들어가 있어라. 정치활동 정화법이라는 명목 하에 네 시아버지와 제충인 끌려갔어. 참신한 정치 도의를 세우기 위해 부패한 기성 정치인을 제거한다는 명목이었지. 다행히 서당 친구인 조병옥 박사가 나서서 증언을 해준 덕에 공산주의자 혐의는 벗었다마는. 네,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일로 독립노동당이 해체되면서 아버님도 그이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되셨죠. 그 수모를 겪고도 독립운동자 동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독립운동가와 유가족을 돕겠다고 하는데, 너 아니었으면 우리 네 식구 다. 아휴, 어머니, 또 제 덕에 먹고 살았다는 말씀하시려고. 넉넉하지도 않은 살림에 이 사람 챙겨 저 사람 돌봐. 이 시험이 오지랖이 12폭이라 더 힘들지. 어머니야 뭐 독립운동 소리만 나오면 그게 누구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쥐어주고 수제비라도 한 그릇 먹여보내는 분이니까. 저도 이제 이력이 났어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고 고생한 분이니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1965년 독립운동가 민원숙이 화벽의 집을 찾아왔다. 따뜻할 때 드세요. 올린 건 없지만 멸치 국물이 잘 우러나서 잡수실만 할 거예요. 고마워이. 늙은이가 찾아올 때마다 매번 이렇게 끼니도 챙겨주고. 자주 들러주시니 더 복닥하고 좋은걸요. 어서 한술 뜨세요. 아유, 왜 더 안 잡숫고? 입맛이 없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요 며칠 전에 보훈처에 다녀왔는데 이번에도 유공자 인정은 어렵다고 해요. 아니, 나라를 위해 애쓰셨는데 뭐가 그리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날 민원숙이라 불러도 부모님이 지어준 내 이름은 옥금이었잖니.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라고 하더구나. 그 당시 옥살이를 한 여자들이 계명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지요. 천안에서 집집마다 독립선언사를 돌렸다고 1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왔을 땐 더 이상 그 이름으로 살아가긴 어렵겠거니 했지요. 전과까지 있는 젊은 처자를 누가 곱게 받겠수. 내 팔자련이 해야지. 에이, 그런 말씀 마시고 마저 잡수세요. 먹어야 힘이라도 나지요. 응? 그래요. 괜히 또 내가 힘 빠지는 소리를. 광복이 한참 지났지만 독립운동가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 나라 팔아먹은 것들은 모아둔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독립운동 하던 분들 봐라. 고문으로 몸도 마음도 병든 데다 가난까지 대물림해야 하니. 5년 후 1970년 10월 오늘은 화벽의 75번째 생일이다. 어머니, 오늘도 보리밥이에요? 아이고, 생신인데 쌀밥으로 하지 그러셨어요. 괜찮다. 변변치 않은 살림에 생일이라고 못 해수겠니. 너희 아버지도 이젠 안 계시는데 이렇게 너희와 마주 앉아 밥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구나. 참 재충이 네가 좋아하는 도루묵식회가 맛있게 익었더구나. 그래도 오늘은 좋아하는 음식 드셔야죠. 자,
양양에서 드시던 만큼은 아니겠지만 드셔보세요. 웬걸 감자떡 아니냐? 이걸 언제 다 만들었어? 어머니 생신이신데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죠. 그리고 이건 자, 며칠 전에 정명학원 제자들이 보내준 양과자하고 찹쌀 한 가마예요. 어머니 생신 맞춰서 보내왔더라고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다들 잘 지내고 있을런지. 가서 소쿠리 좀 꺼내오너라. 고마운 것일수록 나눠 먹어야지. 그러실 줄 알고 찹쌀은 서너 대씩 나눠서 담아놨어요. 양과자는 어머니만 드세요. 요즘 기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음식도 통 못 드시는데. 이 말이 맞아요. 뭐라고 하셔도 이건 안 내놓을 거예요. 아이고, 그러는 사람이 퇴근할 때마다 국수며 밀가루는 왜 사들고 다니누? 그거야 어머니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뭐라도 한 끼 대접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미리미리 사다 놓는 거죠. 언젠가 아버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는 분이 오셨을 때 얼마 남지도 않은 보리쌀을 박박 긁어서 저녁을 지어주셨잖아요. 저 그때 진짜 속상했는데. 아이고, 그게 뭐 별거라고. (15살에) 부모님 곁을 떠나 원산으로 개성으로 공주로 그렇게 개성 원산 양양을 한 바퀴 더 돌아서 서울까지. 고단한 세월이었지. 힘들었고 아픔도 많았어.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구나. 난 어디서든지 무엇이 되든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맹세해. 여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조선을 사랑하는 대한 사람 조화벽으로. 개성 만세운동에 앞장서게 된 일도, 버선목의 독립선언서를 숨겨와 양양 만세운동을 주도한 일도, 유관순 일가와 가족의 인연을 맺게 된 일도,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았어. (1975년 9월 5일) 서울의 한 병원. 80세의 화벽이 하얀 병상에 누워있고 며느리 정혜가 그 곁을 지키고 있다. 정신이 좀 드세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울기는 울지 마라, 아가. 맛있는 거 해주신다면서요. 올겨울엔 따뜻한 털목도리도 떠준다고 하셨잖아요. 약속 지키셔야 해요. 꼭이에요, 어머니. 꿈에 네 시아버지, 네 남편 재충이, 우리 둘째 재덕이
막내 채인이를 봤어. 그렇게 속절없이 먼저 가더니 뭐라는 말도 없이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하더구나. 그거야 어머니가 늘 생각하시니까. 네 시아버지도 네 남편도 채덕기 채인이도 다 이런 마음이었을 테지. 먼저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웠겠지. 미안하다, 아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이는 없었어도 어머니와 아버님 그이 사랑 듬뿍 받고 남들보다 10배, 20배 더 행복하게 산걸요. 못난 건 재충이 그 나쁜 녀석 이렇게 착해 빠진 걸, 이렇게 예쁜 걸 두고 뭐가 그리 바빠서. 그이하고 저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음 생에서도 제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 다음 생에선 내가 널 평생 업고 다니마. 가여운 거 고맙다. 아니, 미안하다. 그건 다음 생 얘기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곧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다고. 같이 가서 꽃 구경도 하고 봄 되면 달래도 캐고 참나물도 무쳐 먹고 그래야죠. 그래야죠,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래, 그래야지. 다음엔 우리 아가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같이 꼭 다 해줄게. 어머니. 고맙구나. 고맙다. 아가. 정혜야. 넌 내 며느리이면서 아들이고 딸이었어. 사랑한다. 정혜야. 받으시고 여기 있어요. 태극기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여기 태극기요. 여러분 물 드시고 하세요. 잠깐 쉬고 물 드세요. 다들 내려오세요. 어서요. 몇 번을 말합니까? 선박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해원 상구의 부회장 조화벽이라고요. 사장님,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우리 말, 우리 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 우리 정명학원이 다시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날, 약속해요. 우리 꼭 다시 만나는 거예요.
허선목의 독립선언서를 숨겨와 강원도 양양 3.1 만세운동에 불씨를 지핀 여성 조화벽.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유우석의 아내로 멸문지경에 이른 유관순 일가를 지켜내고 독립운동에 매진한 남편을 대신해 가장이 되어 자식들을 키워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독립자금을 모으고 지역사회 운동을 통해 일본의 침략 행위를 곳곳에 알리기도 했으며 배움의 뜻이 있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정명학원을 세워 기초교육과 함께 민족의 자긍심도 심어주었다.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그녀의 삶은 곧 독립운동이었다. 그리고 1975년 9월 5일 조화벽 지사는 8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고 그녀가 영면한 지 15년 만인 1990년 건국 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TVN 강원교통방송 3.1운동 103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조화벽,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지금까지 기획 이준희, 극본 이옥경, 출연 이지연, 전은주, 민경, 김호연, 김재덕, 안동기, 조찬미, 이채림, 이은호, 안유건, 내레이션 김정수, 음향 김희성, 연출 김은희, 고신이었습니다.